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91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11차고요. 더 시스템, 네, 책 얘기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시스템, 네, 오늘 129페이지예요. 129페이지 맨 위에 성공의 파급 효과. 네, 볼게요. 어떤 일이든 성공하면 그 성공이 다른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어떤 일에 성공하면 긍정적인 게 다른 일에도 미치죠.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분이 나쁘면 딴데 가서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피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 왜?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성공을 했어. 어디 가서든 한데 여기서 성공이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여기서 성공을 안 했다면 희박하다. 그죠? 그래서 한 군데서 끝까지 제대로 뭔가를 만났다면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성공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크다.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일에 성공했다면 다른 일에서도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죠? 당신이 취미나 스포츠 등에서 일정 경지에 오르게 되면 거기서 거둔 성공이 보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효력을 발휘한다. 다른 데서도 같이 효력을 같이 발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효력을 같이 발휘하게 되어 있고 성공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나면 더 많은 성공을 원하게 되어 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쟤는 뭘 해도 또 성공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만났다면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끝까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옳은 일을 만났더라면 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좋은, 그죠? 성공에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음, 맞죠.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곳에서. 그래서 끝까지 정말 괜찮은 일을 만났더라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근데 참 우리는 잘 만났지 않아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 내 안에, 내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 그래서 내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라서 내가 어떤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찾아서 끝까지 해봐야 우리는 요번에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다음 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더더더욱이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돈도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마음을 편안하게 보면서 참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랬었나 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전과 지금과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내가 어떤 것에 그죠. 끝까지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랬더라면 그게 아니라 확증이 되죠. 완전히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돼서, 이제는 그냥 당연히 미래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욕심은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를 준다. 그 욕심이라고 해요. 신념이죠. 신념이 성공에 대단한 에너지를 준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서 욕심보다는 신념, 나의 신념에 대한 성공에 그 신념이 영향을 당연히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하다 말았을까? 정지했을까? 아니면 내가 계속 하고 있나? 아니면 했을 때 뭔가 부딪힘이 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의 경우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소한 게임이 몇 개 있다. 뛰어난 게임, 재능을 보이는 사소한 게임, 단어, 게임, 스크래블, 당구, 테니스, 탁구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재능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은 내가 이 게임들에 재능이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재능보다 미친 듯이 연습에 시간을 쏟는 결과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재능보다는 미친 듯이 연습에 시간을 쏟는데, 연습하는데 시간을 쏟는다. 나는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은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동네 방공호를 지하 저장고로 바꾼 곳에 당구대가 하나 있었다. 싸구려 티가 물씬 풍기는 최악의 당구대였다. 천 아래에 슬레이트 석판도 깔려있지 않아 바닥이 금방 뒤틀렸고 공을 웬만큼 세게 치지 않으면 늘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서 멈춰버렸다. 게다가 당구대의 양끝과 벽 사이가 좁아 큐대 손잡이 대부분을 늘 천정을 향해 들어 올린 공을 내려쳐야 했다. 멋진 폼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시간을 쏟아가며 혼자 연습을 거듭했고 결국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도 당구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어렸을 때 나보다 더 많은 연습 시간을 당구에 쏟아부은 사람들 뿐이다.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스크래블과 탁구, 테니스도 마찬가지다. 나는 99%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습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실력을 자랑한다. 연습 외에는 왕도가 없다. 연습 외에는 왕도가 없대요. 근데 쟤는 왜 연습 안 했는데 왜 잘 돼요? 네, 전에 연습을 많이 하고 왔던 사람들. 그쵸?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터지지 않았을 때 이번 생에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구랑, 요번에도 말씀하신 누구랑 비교하지 말으라고, 비교도 할 것도 없다. 각자가 가는 길로 가야 된다. 그쵸? 전에 더 많이 했다. 무르익었는데, 터지기 직전에 한 생이 끝났어. 그럼 요번 생에 어떻게 해요? 네, 터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다 틀린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보는 거야, 우리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했는데, 기간을 보고, 기간도 전에 뿌린 거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행착오도 연습이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어떤 실수를 하는 거에서, 실패를 하는 거에서 기회가 있어서 연습을 통해서, 그냥 연습한다. 생각해버리면 있잖아요. 끝까지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한다 생각해야 되는데, 왜 안 됐어, 안 됐어 하고 결과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연습 외에는 왕도가 없다. 실패하는 것도 연습이다. 그죠? 실패하는 것도 연습이다. 이렇게 극도로 사소한 성공을 경험한 덕분에 나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금방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금방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는 기분, 진짜 끝내주는 그 기분을 알아버렸다는 거다. 그 기분은 내게 더 많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 에너지를 준다. 어떻게 해요? 연습은 그 기분을 알아버렸는데 더 많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뭔가를 할 때 내가 멈칫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 멈칫하고 있어. 왜 그럴까를 보는 거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근원에 다 모든 것들이 그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없애야 되죠. 점점 생존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내가 죽을까 봐. 거기에서 계속 끊임없이 죽을까 봐 하고 있는 나의 두려움을 놓을 수 있어요. 거절당해서 죽을까 봐. 또 얘기해서 안 돼서 죽을까 봐. 안 돼서 뭐 죽겠어요. 거절당해서 죽겠어요. 그쵸? 근데 자주 거절당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내 생각만 막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거절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왜 거절당했을까? 아, 저 사람 마음을 생각을 듣질 않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이제
보면 거기 실수했었던 거, 실패했었던 거에 뭔가 기회가 있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참 요번에 제가 이제 그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무시당했고, 버려지고, 내가 버려져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또 요번에 찾고 나서는 투사하는 게 조금 덜 걷어지는 거예요. 투사가, 그냥 모든 세상이 투사잖아요.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뭐라 했는데 화가 나서 욕을 해도, 지가 혼자 화났나 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저기 어디서. 내가 투사를 할 어떤 그게 있으면 저기 어디 나한테 욕을 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듯이 내가 요번에 좀 발표하고 나서는 투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걷어지는 거? 고요해지면서 내 안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기분 나쁜 게 있더라고요. 남편한테는 계속 투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어제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했는데.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차를 타니까 앞에서 제가 노트북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도 이제 일단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거치대하고 이렇게 놔야 돼. 이제 저희 아들이 갈비뼈가 약간 두 개가 금이 났거든요. 둘이 장난치다가 얼마나 장난쳤으면 들어 앉다가 놓는데 발로 걷어쳐가지고 하여튼 갈비뼈가 좀 금이 나가지고 조금 아프니까 이제 앞에 앉혀야 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인천공항 가는데 그래서 아니 나 방송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 생각하고 나는 방송해야 되는 또 들어오신 분들하고 방송해야 되는 거라고 이러는데 순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이 그래서 이게 남편이란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욕망하는 사람들한테는 투사가 더 잘 돼요. 아주 투사죠. 뭐 그냥 내가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바라는 게 많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바람이 있다면 투사가 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투사가 내 마음에 있는 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혼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근데 금방 또 저 사람은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엄청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제 거를 좀 놓고 나니까 저 사람께 더 보이는데 엄청나게 그 큰 아들이 잘 돼야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있죠. 큰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 이러면 어른들의 속담 있잖아요. 근데 뭐 큰아들이 잘 되는 모든 자기 까르마대로 신형대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보면 아주버님이 그래요. 아주버님 제일 어떻게 보면 네, 제일 조금 그렇죠. 제대로 자기 길을 못 산 어떤 케이스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둘째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신념을 그거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형이 잘 되든 어쨌든 그것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이 내려놔져야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욕망이 더 하는 거죠. 욕망이 더 하니까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 마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투사가 더 되는 거고. 이게 그런 투사의 원리가 내 마음에서 있는 게 저기서 보이는 거잖아요. 요번에 발표하고 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까 봐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투사를 하는 거.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걸 이게 던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그 이론이, 이론은 공부해서 알죠. 15년 했는데, 15년 넘게 했는데, 바보도 아니고 외우죠. 이론은. 이해하는 거는 외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거에 그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끊임없이 사업도 연습,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감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연습이라서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놓을 거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더 많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 에너지를 주게 된다. 연습을 통해서. 삶은 그냥 연습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1월 18일 날 대전의 우성대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회사에다가 본사 직원을 초대를 했는데 인원수를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보다 3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수 채워주셔도 다 와주시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 네, 일일이 제가 이제 돌아가서 한국에 돌아가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월 18일 날 좀 와주시면 진짜 어, 그런 도와주려고 하는 에너지, 그쵸. 그 마음으로 왔다가 또 내가 알아요. 피 탁 터져가지고 그냥 뭐가 빵 뛰지. 근데 요번에 서울에 초대하신 분이 효과가 너무 좋대요. 예, 아, 이게 뭔가 다른 차원에서 온라인 차원으로 보이게 되는데 온라인이라고 해서 내가 잘 못한다. 내가 잘 온라인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공도 못한다. 돈도 잘 못 번다. 이 다 들어가요. 똑같이 다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성공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전략은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뭔가를 잘한다는 그 기분을 발판으로 새롭고 더 멋진 승리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성공은 습관이 될 수 있다. 성공도 습관이거든요. 맞아요. 성공도 습관이다. 성공, 그렇죠? 성공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뭐예요? 반복적인 연습 끝에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고, 무의식이 습관이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위대한 전략은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도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죠? 상상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거야. 상상이 현실이 된다. 내가 기르는 개 이름은 스니커즈다. 스니커즈는 마당에서 공 물어오기 놀이를 하고 싶으면 내 주위를 얼쩡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눈빛을 보낸다. 그럴 때 보면 마치 초능력으로 체면을 걸려고 하는 스타워즈의 제다이 같다. 어쨌거나 그 방법은 효과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놀아준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 놀지 말지 결정하는 게 사실 자기가 아니라 나라는 걸 스니커즈는 알까? 매번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면 스니커즈는 자기가 간절함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자기가 테니스 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언제든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놀라운 건 스니커즈가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스니커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고, 비록 스니커즈의 상상과는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 놀라운 건 나를 용서하는 스니커즈의 시선을 이제 테니스공 놀이 시간이 됐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는 스니커즈와의 경험으로 더 큰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잘못된 관점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 개와 크게 다를 바 있을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믿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하고는 다르죠. 의식이 다른데. 이제 이 스콧 애덤스는 걔도 상상을 하니까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의지를 써서 할 수 있는 건 사람이고 인간이고 의지를 연습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또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하잖아요. 도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쓰는 거는 인간이고 동물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 주인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더 부잣집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부잣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사주팔자 소관으로 자기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믿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랬어요. 잘못된 믿음.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앞두고 면도를 하지 않거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양말을 신는다.
미신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 자신감은 승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외부에 있는 거죠. 자신감을 외부에 투사를 하는 거죠. 양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면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신념이잖아요. 나의 신념, 믿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참나, 내 마음 안에서 낙서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말을 그러면은 운동선수들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양말을 다 신는다면 그것도 어떤 양말이 신발이 더 있나 이거죠. 그게 자기 자신의 신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발이 다 양말을 신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믿음이 운동선수들에게 있다면, 근데 누구는 승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감은 승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신감. 따라서 행운의 양말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치가 않다. 설사 잘못된 이유로 믿고 있더라도 그 양말은 여전히 선수의 기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데 밖에서 행운의 양말을 신고 하면 운이 좋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부분들이라 이걸 강력하게 믿는 사람은 더 될 거고 강력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그것조차도 나의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완전 믿음이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내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도 무탈하거나 심지어 도움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이다. 또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자주 변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첫인상으로 완전히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상대를 대한다. 나중에 그 사람을 좀 더 알게 되면서 당신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외부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당신의 관점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자신의 관점이다. 그죠? 행,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나 자신의 관점이잖아. 그래서 구화의식은 의식 수업은 뭐야? 나의 믿음의 관점을 바꾸게 하는 수업인 거죠. 나의 믿음의 관점. 그래서 기저에 깔린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 기저에 깔린 현실도 이 관점을 바꿈으로 해서 현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려고. 근데 바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왜? 에고가 강한 사람들.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두려움이 너무 편안해. 라고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무의식해서 편안해서 그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변할 것이다. 관점을 바꿀 것이다. 이제 뭔가 내가 나에게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난 10년 동안 연재한 딜버트 덕분에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지 않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나는 별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는다. 그러다가 내 직업을 알게 되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듯 갑자기 다정한 모습을 보인다. 기저에 깔린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바뀐다. 그리고 나를 대하는 행동 방식도 달라진다. 그러니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당신이 실제 본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이 세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깨우친 존재가 아니라 초능력으로도 내게 공놀이를 하고 싶게 만드는 스니커즈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사람들은 스니커즈처럼 자신들이 이 세상을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젠 세대가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안다. 그럼 구시대와 달리 한 세대를 사는 우리는 갑자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존재라도 된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하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겸손해야 된다. 저 겸손. 자신의 안식이 불완전함을 인정하자. 그러면 세상을 새롭고 더 유용한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암만 스킬이나 전략이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낮은 에너지죠. 겸손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부심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다가도 내쫓아 버린다. 그쵸? 그래서 겸손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네. 스니커즈가 하루에 3번씩, 요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1911일차. 네, 내일 또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원래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없고요. 토요일도 부산 팩스코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수업 들으시는 분들. 네, 토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네, 제 방송 들으세요. 편안하게 쉬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니면 팩스코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는